명자야, 나 좀 살려줘. 5천만 원 없으면 우리 딸 감옥 가. 어머, 실물이 더 곱다. 이걸로 주세요.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40년 지기, 그러니까 내 속옷 사이즈부터 통장 비밀번호까지 다 아는 가족 같은 친구가 있으신가요? 그런 친구가 눈물로 호소하며 내 노후자금 5천만 원을 빌려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그 친구가 백화점 명품관에서 300만 원짜리 가방을 사면서 일시불이요 하고 웃는 모습을 목격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이런 걸까요? 여기 믿었던 우정의 처참히 짓밟히고도 바보처럼 참아야 했던 한 여제가 있습니다. 이명자 씨, 68세. 가족 같은 친구라는 말에 속아 평생 모은 돈을 다 내어주고 결국 돌아온 건 자식 없는 외로운 년이라는 조롱뿐이었죠. 하지만 명자 씨는 주저앉아 울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영정사진 앞에서 눈물을 닦고 돋보기 안경을 쓰고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녹음기를 켜고 증거를 모아 친구를 법정 앞에 세웠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믿었던 우정에 배신당했지만 결국 혼자 힘으로 자신을 지켜낸 68세 이명자 씨의 통쾌한 복수극이자 눈물겨운 홀로서기 기록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혹시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돈 빌려달라는 친구 때문에 소갈이하는 분 계시죠? 거절하자니 매정해 보이고 빌려주자니 떼일까봐 잠 안 오고. 오늘 명자 씨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사람을 잃지 않고 거절하는 지혜,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나를 지키는 법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힘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계를 40년 전으로 돌려볼까요? 두 사람의 운명이 얽히기 시작한 그날로 말이죠. 1984년 어느 시골 중학교 교무실. 창밖에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지만 갓 부임한 24세 명자 씨 마음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첫 수업 시간. 짓궂은 남학생들에게 놀림을 당하고 교무실 구석에서 몰래 눈물을 훔치고 있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명자 씨 책상 위에 깎은 사과 한 쪽을 툭 하고 올려놓았습니다. 순이었습니다. 야, 신규, 울지 마. 애들이 원래 만만해 보이면 더 그런다? 자, 이거 먹고 힘내. 꿀사과야. 고맙습니다, 선생님. 고맙긴. 나랑 동갑이라며? 말 와. 우리 친구 먹자. 나 정순이야. 넌? 그 사과 한 쪽이 시작이었습니다. 타지 생활의 외로움을 서로의 자취방을 오가며 채웠습니다. 콩나물국 하나 끓여놓고 밤새 수다를 털었고 월급날이면 시장통에서 삼겹살 2인분을 시켜놓고 소주잔을 기울였습니다. 순이는 늘 씩씩했고 명자는 늘 섬세했습니다. 달라서 더 잘 맞았는지도 모릅니다. 명자야, 약속해. 우리 나중에 꼬부랑 할머니 돼도 꼭 붙어 다니자. 알았지? 남편들은 다 먼저 갈 거야. 결국 남는 건 우리뿐이라니까. 우리 나중에 실버타운도 같이 들어가자. 방 하나 잡고. 너는 코 골지 말고. 그래, 약속. 너야말로 네 갈지 마. 젊은 날의 약속은 솜사탕처럼 달콤했고 무쇠처럼 단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늘 예상치 못한 파도를 몰고 오죠. 명자 씨에게 가장 큰 시련이 닥친 건 결혼 3년차 때였습니다. 이명자 환자분, 죄송하지만 자연 임신은 어렵겠습니다. 시험관 시술도 성공 확률이 매우 낮아요. 불임 판정. 명자 씨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댁의 눈치, 남편의 한숨, 그리고 무엇보다 텅 빈 자신의 배를 보며 느껴지는 상실감. 명자 씨는 며칠을 시금전폐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그때 명자 씨의 방문을 박차고 들어온 것도 순이었습니다. 야, 이명자, 너 밥 안 먹고 뭐해? 죽으려고 작정했어? 애 없으면 못 살아? 네 인생은 애 낳으러 왔어? 순이야, 나 어떡해. 나만 빈 껍데기 같아. 남들 다 낳는 애를 왜 나만. 순이는 앙상하게 마른 명자 씨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당시 순이는 첫 딸 지은이를 임신 중이었거든요. 명자야, 내 배 봐봐. 여기 지은이 있지? 내 딸 지은이. 네가 같이 키워. 내 딸이 내 딸이야.
지은이한테 이모가 아니라 엄마라고 부르라고 할게. 우리 둘이 같이 키우면 되잖아. 응? 울지 마, 제발. 그날 순이가 흘린 눈물은 명자 씨의 눈물보다 더 뜨거웠습니다. 내 딸이라는 그 말, 그 한마디가 죽어가던 명자 씨를 살렸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명자 씨가 순이네 일이라면 발벗고 나선 게. 지은이 유치원 재롱잔치 때 꽃다발 들고 제일 먼저 달려갔고, 대학 입학금 보태주고, 15년 전 순이 남편 사업 부도났을 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000만 원을 내줬습니다. 순이는 그때마다 꼬박꼬박 갚았습니다. 명자야, 고맙다. 내가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 이 사건들은 두 사람 사이에 금전적 신뢰라는 훈장까지 달아주었습니다. 순이는 돈 문제만큼은 확실한 친구다. 명자 씨의 머릿속에 이 공식은 바위처럼 단단하게 새겨졌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결정적으로 굳어진 사건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5년 전 명자 씨의 남편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을 때입니다. 자식 없는 빈소는 쓸쓸했습니다. 상주 안장을 찰 아들이 없으니 조문객 맞을 사람도 없었죠. 넉나간 명자 씨 대신 3일 밤낮으로 빈소를 지킨 건 순이였습니다. 식사하고 가세요. 네, 제가 친구입니다. 명자가 지금 경황이 없어서요. 육개장 좀 더 드려. 순이는 3일 내내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쪽잠을 자가며 조문객을 맞고 명자 씨의 입에 억지로 밥을 떠넣어주고 발인 날 관을 운구할 때도 맨 앞줄에 서 있었습니다. 화장터에서 한 줌의 재가 된 남편을 안고 돌아오는 길, 명자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순이야, 나 이제 정말 혼자다.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나 늙어서 아프면 누가 물 한 모금 떠주니? 나 무서워, 순이야. 그때 순이가 명자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거칠어진 명자 씨의 손등 위로 순이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있잖아. 내가 네 가족이야. 내가 네 남편이고 자식이야. 나 있잖아, 명자야. 우리 실버타운 같이 가기로 했잖아. 걱정 마. 내가 너 끝까지 책임질게. 그날 이후 명자 씨에게 순이는 친구라는 단어로는 부족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피보다 진한 세상에 남은 유일한 내 편. 명자 씨는 자신의 유언장에도 순이의 이름을 적어 넣을 생각이었습니다. 지금도 두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씩 사우나를 가고 마트에서 장을 봐서 반찬을 나눕니다. 서로의 집 현관 비밀번호도 공유합니다. 명자 씨는 가끔 생각합니다.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 이런 친구를 만난 걸 보면 남편도 자식도 없는 노후지만 순이가 있어서 명자 씨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아니, 외롭지 않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자신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는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그 굳건했던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데에는 단 한 통의 전화면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6시, 평소라면 절대 연락하지 않을 시간에 올린 순이의 전화. 명자야, 자, 미안해. 나 어떡해? 지금 좀 나올 수 있어? 내가 죽을 것 같아서 그래. 순이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어디야? 카페에 나온 순이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는 감지 않아 떡져 있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으며 입술은 다 트져 있었습니다. 순이는 명자 씨를 보자마자 와락 끌어안으며 통곡했습니다. 지은이가 사업하다가 사기를 당했대. 당장 이번 주까지 5천만 원 못 막으면 부도난대. 사채업자들이 집으로 쳐들어온대. 감옥 갈 수도 있대. 명자야, 나 좀 살려줘. 내 딸 좀 살려줘. 5천만 원. 명자 씨에게도 큰 돈이었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유산과 교직 생활하며 모은 퇴직금. 명자 씨의 노후를 지켜줄 생명줄 같은 돈이었습니다. 은행 직원은 정기예금을 깨면 손해가 크다고 만류했지만 명자 씨 귀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내 딸 같은 지은이가 감옥에 간다는데, 친구가 죽겠다는데 이자가 문제겠습니까? 울지 마. 내가 해줄게. 내일 아침에 바로 보낼게. 명자야, 정말 고마워. 내가 이 은혜 평생 안 잊을게. 다음 달에 적금 타면 바로 갚을게. 진짜야. 넌 내 생명의 은인이야. 이틀이라는 시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그 시간이 지난 뒤 명자 씨는 동네 마트로 향했습니다. 저녁 반찬거리로 콩나물과 두부를 사러 가는 길이었죠. 5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내어주고 나니 1,000원짜리 한 장 쓰는 것도 손이 떨렸습니다. 아껴야지. 순이가 갚을 때까지는 허리띠 졸라매야지. 명자 씨는 유통기한이 임박해 30% 할인 스티커가 붙은 두부를 장바구니에 담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래, 친구 살렸잖아. 사람 살렸으면 된 거야.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거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명자 씨는 무심코 백화점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평소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명품관 쇼윈도. 그런데 그 화려한 조명 아래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명자 씨의 발걸음이 자석에 이끌린 듯 멈췄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잘못 본 거겠지. 이틀 전 카페에서 머리를 산발하고 중내 산해하며 울던 그 여자가 저기 있을 리 없잖아. 명자 씨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어머, 이거 신상이죠? 색깔이 너무 곱다. 그 목소리. 40년을 들어온 그 목소리였습니다. 순이였습니다. 순이는 점원 앞에서 화려한 스카프를 두르고 가죽 냄새가 물씬 날 것 같은 진한 와인색 킹드백을 어깨에 걸쳐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그늘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홍조를 든 채 갓 사랑에 빠진 소녀처럼 들떠 보였죠. 사모님, 안목이 정말 좋으세요. 이 모델은 오늘 딱 한 점 들어온 거예요. 그래요? 우리 딸이 보는 눈이 있다니까. 이걸로 주세요. 명자 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딸? 지은이? 이틀 전 부도위기라며 감옥에 갈지도 모른다던 그 딸이 엄마한테 명품 가방을 사라고 했다고요? 명자 씨는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쇼윈도 구석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쿵쿵대다 못해 터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결제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일시불이요. 포인트 적립도 해주세요. 일시불. 300만 원이 넘는 가방을 일시불로. 경쾌한 카드 긁는 소리가 명자 씨의 고막을 찢는 것 같았습니다. 순이는 쇼핑백을 받아들고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매장을 나갔습니다. 명자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장바구니에 담긴 할인 두부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지금 뭘 본 거지? 꿈인가? 아니면 순이가 충격을 너무 받아서 실성이라도 한 건가?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명자 씨의 머릿속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합리화가 시작되었습니다. 40년 우정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이었죠. 아닐 거야. 짝퉁이겠지. 그래, 남대문 시장에서 산 걸 거야. 기분 전환하러 구경만 간 거겠지. 하지만 백화점 영수증을 받아들던 순이의 손길은 너무나 당당했습니다. 명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확인해야 했습니다. 아니, 확인받고 싶었습니다. 내가 본 게 헛것이라고 순이는 여전히 힘들다고 말해주길 바랐습니다. 여보세요? 신호음이 몇 번 가기도 전에 순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묘하게 잠겨 있었습니다. 명자야. 순이야, 어디니? 목소리가 왜 그래? 나? 집이지. 이불 뒤집어 쓰고 누워있어. 지은이 걱정에 밥도 안 넘어가고 머리가 깨질 것 같아서 약 먹고 누워있다. 명자 씨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방금 전 백화점에서 콧노래를 부르던 여자가 전화기 너머에서는 죽어가는 목소리를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래? 많이 아프구나. 그런데 순이야. 왜? 내가 아까 백화점 앞을 지나가다가 너랑 비슷한 사람을 본 것 같아서. 순간 소화기 너머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침 삼키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백화점? 야, 이명자, 너 지금 제정신이니? 내가 지금 백화점 갈 정신이 어딨어? 당장 내일 쌀독에 쌀이 없어서 굶어 죽게 생겼는데 너 친구가 불행해진 게 그렇게 고소하니? 순이는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억울하다는 듯 기가 막히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야, 내가 잘못 봤나 보다. 미안해, 순이야. 쉬어. 명자 씨는 도망치듯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이 불덩이처럼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친구의 목소리가 오늘은 낯선 타인의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쌀독에 쌀이 없다던 친구가 300만 원짜리 가방을 샀습니다.
머리가 깨질 것 같다던 친구가 백화점 조명 아래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명자 씨는 식탁 위에 놓인 30% 할인 두부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죽었을 때도 느껴보지 못한 차갑고 끈적한 배신감이 발밑에서부터 스멀스멀 기어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견고한 성벽에 돌이킬 수 없는 금이 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명자 씨는 지옥을 오갔습니다. 순이를 믿고 싶은 마음과 눈으로 본 진실 사이에서 줄타기를 했죠. 그래, 딸이 엄마 기운내라고 억지로 사줬을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지. 명자 씨는 그렇게 생각하며 억지로 밥을 삼켰습니다. 의심은 사람을 병들게 하니까요. 하지만 의심이라는 독초는 한번 뿌리를 내리면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는 법입니다. 화창한 오후였습니다. 명자 씨는 밀린 공과금을 내려 은행에 갔습니다. 창구 대기표를 뽑고 의자에 앉으려는데 로비 구석진 기둥 뒤에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순이였습니다. 순이는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목소리가 꽤 컸지만 은행 안이 웅성거려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명자 씨는 반가운 마음에 다가가려다 멈칫했습니다. 순이의 목소리 톤이 평소 명자 씨를 대할 때와는 전혀 달랐거든요. 비웃음, 조롱, 그리고 경멸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야, 걱정 마. 명자? 걔가 돈 쓸 데가 어딨니? 명자 씨의 발이 바닥에 본드로 붙은 듯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내 이름이 왜 저기서 나와? 자식도 없지, 남편도 없지. 혼자 살면서 돈만 쥐고 있으면 뭐해? 나중에 죽으면 그 돈 다 굽고 환수되는 거 아니야? 명자 씨는 자신의 귀를 뜯어내고 싶었습니다. 이건 환청이어야 했습니다. 제발 환청이길 빌었습니다. 하지만 순이의 잔인한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명자 씨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내가 좀 쓰다가 천천히 갚으면 되지. 어차피 걔는 나밖에 없어서 독촉도 못해. 외로운 년이잖아. 내가 놀아주는 값이라고 생각하면 싸게 먹히는 거지. 하하하. 외로운 년, 놀아주는 값, 싸게 먹히는 거지. 명자 씨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40년, 강산이 4번 변하는 동안 쌓아온 우정의 실체가 고작 이거였습니까? 가족이라던 말, 평생 같이 늙어가자던 말, 내 딸이 내 딸이라던 말, 그 모든 게 명자 씨가 혼자이고 만만해서 던져준 먹이였던 겁니다. 순이는 명자 씨를 친구로 본 게 아니었습니다. 필요할 때 빼먹을 수 있는 곶감, 외로움을 담보로 잡힌 호구로 보고 있었던 겁니다. 명자 씨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현장을 덮쳐 머리채를 잡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너무 큰 충격은 분노보다 무력감을 먼저 가져오니까요. 도망치듯 은행문을 빠져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며 명자 씨를 쳐다봤습니다. 넋이 나간 사람처럼 비틀거렸으니까요. 햇살은 눈부시게 쏟아지는데 명자 씨의 세상은 암흑순지였습니다. 집에 어떻게 돌아왔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신발도 벗지 못한 채 거실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눈앞에 남편의 영정사진이 보였습니다. 사람 좋게 웃고 있는 남편의 얼굴. 여보, 명자 씨의 입에서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것이 터져나왔습니다. 여보, 사람들이 날 이렇게 봐. 당신 없다고, 자식 없다고. 날 호구로 봐. 가슴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너무 아파서 가슴 안쪽이 칼로 난도질 당한 것처럼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 돈이 어떤 돈입니까? 남편이 평생 기름밥 먹으며 벌어다 준 돈, 명자 씨가 분필가루 마시며 모은 돈, 아끼고 아껴서 노후에 아프면 남에게 패기치지 말고 요양원 가려고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피 같은 돈을 친구라는 탈을 쓴 악마가 놀아주는 갑이라며 비웃고 있었습니다. 나 어떡해. 여보, 나 너무 무서워. 세상에 나 혼자야. 명자 씨는 거실 바닥을 뒹굴며 오열했습니다. 40년의 추억이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손잡아주던 순이, 불임 판정날 같이 울어주던 순이, 그 모든 얼굴들이 악마의 가면처럼 일그러져 명자 씨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외로운 년이잖아. 그 말이 귓가에서 맴돌아 떠나지 않았습니다. 명자 씨는 밤새 울었습니다. 눈물이 말라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때까지. 새벽 동이 터올 무렵 퉁퉁 부은 눈을 뜬 명자 씨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슬픔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차가운 도끼가 사려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외로운 년이라고? 자식 없어서 만만하다고? 명자 씨는 남편의 영정사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맛이 났습니다. 두고 봐. 이 외로운 년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줄 테니까. 더 이상 친구는 없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전쟁이었습니다. 명자 씨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먼지 쌓인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아침 해가 밝았지만 명자 씨의 마음은 여전히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의 오열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확인해야 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확인 사살이 필요했습니다. 순이가 정말로 나를 친구가 아닌 물주로만 생각하는지, 마지막 한 조각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는지. 명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평소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같은 친구인 척 해야 했습니다. 뚜루루, 뚜루루. 명자야. 왜? 전화를 받은 순이의 목소리는 묘하게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순이야, 별일 없지 하고 넘어갔을 그 말투가 이제는 가시처럼 귀를 찔렀습니다. 순이야, 나 부탁이 있어서. 부탁? 무슨 부탁? 그게 나 갑자기 이가 너무 아파서 치과에 갔는데 임플란트를 해야 한대. 비용이 꽤 나와서 그러는데. 혹시 빌려간 돈 중에 500만 원이라도 먼저 줄 수 있을까? 명자 씨는 숨을 죽이고 순이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40년 친구가 이가 아프다는데 당장 큰 돈이 필요하다는데 정상적인 친구라면, 아니 사람이라면 그래, 많이 아파? 내가 어떻게든 구해볼게 라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명자 씨의 마지막 기대마저 산산이 부숴버렸습니다. 야, 이명자, 너 진짜 왜 그러냐? 순이는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부채. 내가 떼먹는데? 지은이 아직 힘들다니까. 너 돈 많잖아. 연금도 나오고 남편이 남겨준 돈도 있으면서 친구 사정 좀 봐주면 안 되냐? 너 진짜 속 좁다. 돈 많잖아. 속 좁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순이는 오히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었습니다. 명자 씨는 알았습니다. 순이에게 자신은 더 이상 친구가 아니라는 것을. 그저 필요할 때 털어쓰는 지갑, 감정 쓰레기통일 뿐이었습니다. 알았어. 미안해. 천천히 해. 명자 씨는 힘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D-Day 7일. 이제 남은 정은 없습니다. 며칠 뒤 명자 씨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동네에서 제일 비싼 한정식 집 앞. 순이의 SNS에 오늘 고교 동창 모임이 있다고 올라와 있었거든요. 창가 자리에 순이와 친구들이 보였습니다. 5만 원짜리 보리굴비 정식이 테이블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순이는 한 손에 3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끼고 다른 한 손으로는 젓가락질을 하며 쉴 새 없이 떠들고 있었습니다. 많이들 먹어. 오늘 내가 쏘는 거야. 어머, 순이, 너 요즘 살만하다.
딸 사옷 잘 된다며? 그럼 우리 지은이가 이번에 용돈을 두둑하게 줬지 뭐야. 자식 농사 잘 지으면 노후가 편하다니까. 허허허. 명자 씨는 식당 밖 화단 뒤에 숨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딸이 부도 위기라서 감옥에 간다더니 이가 아픈 친구에게 줄 500만 원은 없다더니 여기서 남들 밥값을 내주며 성공한 엄마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명자 씨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식당 창문이 살짝 열려 있어 순이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근데 명자는 오늘 안 왔어? 아, 걔는 이런 데 부르면 부담스러워해. 촌스럽잖아. 그리고 요즘 돈 없다고 징징대더라고. 혼자 살면서 돈 쓸 데가 어디 있다가 엄살은. 순이의 말에 친구들이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명자 씨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녹음기의 빨간 불빛이 명자 씨의 눈물 젖은 눈동자를 비쳤습니다. 40년 세월이 그 웃음소리와 함께 시공창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녹음 버튼을 끄는 명자 씨의 손길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닦은 명자 씨는 쇼윈도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초라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분노로 무장한 전사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 마음껏 웃어둬라. 그 웃음이 언제까지 가나 보자. 명자 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발걸음마다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호구가 아닌 인간 이명재로 살기 위한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명자 씨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슬퍼할 시간도 아까웠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스탠드를 켰습니다. 평생 교사로 살며 시험 문제를 출제하던 그 꼼꼼함이 되살아났습니다. 돋보기 안경을 쓰고 빨간 펜을 들었습니다. 차용증이 있으면 법적 조치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돈을 빌려갔다는 기망행위를 입증하면 사기죄 성립도 가능합니다. 며칠 전 변호사가 했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명자 씨는 순이의 SNS 계정과 딸 지은이의 인스타그램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빌려간 날짜는 5월 1일. 그런데 5월 3일에 올라온 사진은 백화점 쇼핑 인증샷. 5월 5일에는 골프 라운딩 사진. 5월 10일에는 해외여행 비행기 티켓 사진. 거짓말. 전부 다 거짓말이었어. 명자 씨는 사진 하나하나를 캡처해서 출력했습니다. 그리고 빨간 펜으로 날짜와 내용을 체크했습니다. 마치 학생의 오답노트에 채점을 하듯이 5월 1일 딸 부도 위기라고 거짓말하며 5천만 원 차용. 5월 3일 380만 원 명품 가방 구입 일시불. 5월 10일 딸과 괌 여행 출국 호화 리조트. A4 용지 20장 분량의 증거가 모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논 죄. 40년 우정을 짓밟은 죄. 명자 씨는 그 죄를 낱낱이 물을 생각이었습니다. 다음은 내용 증명이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가며 서식을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소신인 정순이, 발신인 이명자. 타자기를 치는 명자 씨의 손가락 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한자 한자, 분노와 배신감을 꾹꾹 눌러 담아 글자를 새겼습니다. 귀하가 차용한 금 5천만 원을 지정된 기일까지 변제하지 않을 시 민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통보합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명자 씨는 완성된 서류 뭉치를 봉투에 담으며 생각했습니다. 나 혼자 사니까 만만하게 봤지? 자식도 없고 지켜줄 사람도 없으니까. 명자 씨는 거실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사람 좋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늙었지만 멍청하지 않아. 당신이 남겨준 이 돈 내가 지킬 거야. 그리고 내 남은 인생도 지킬 거야. 아무도 날 남부여대하지 못하게 할 거야. 명자 씨의 눈에서 굵은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약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를 지키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눈물이었습니다. 명자 씨는 눈물을 닦고 서류 봉투를 가방에 챙겨 넣었습니다. 가방 지포를 닫는 소리가 마치 총을 장전하는 소리처럼 날카롭게 방 안에 울렸습니다. 기다려라, 정순이. 내일이 네 심판의 날이다. 명자 씨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랜만에, 아주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내일은 전쟁터로 나가는 날이니까요. 결전의 날 아침 해가 밝았습니다. 명자 씨는 옷장을 열어 가장 아끼는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늘 수수한 옷차림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전투복처럼 단정한 옷을 입고 립스틱도 평소보다 진하게 발랐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여자는 더 이상 호구 명자가 아니었습니다. 약속 장소는 40년 전 두 사람이 처음 만나 사과를 나눠 먹었던 그 카페였습니다. 일부러 그곳을 골랐습니다. 시작과 끝을 같은 곳에서 맺고 싶었으니까요. 명자 씨는 창가 자리에 앉아 차가운 물 한 잔을 마시며 순이를 기다렸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 명자야, 웬일로 이런 데를 다 나오라고 하고. 순이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스카프를 두르고 그 문제에 3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뻔뻔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명자 씨가 왜 불렀는지 짐작조차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앉아. 명자 씨의 목소리는 서리발처럼 차가웠습니다. 순이는 멈칫하더니 맞은편 의자에 털썩 앉으며 시계를 봤습니다. 나 바쁜데 왜 불렀어? 돈 갚으라고 부른 거면 나 간다. 지은이 아직 힘들어서. 보여줄 게 있어. 명자 씨는 테이블 위에 있던 서류 봉투를 툭 하고 순이 앞으로 던졌습니다. 봉투 입구가 열리면서 종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게 다 뭐야? 순이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맨 위에 있는 건 순이의 SNS 캡처 사진들이었습니다. 백화점 쇼핑, 골프장, 해외여행. 돈 없다고 울던 그 날짜들에 찍힌 화려한 일상들. 그 다음 장은 차용증 사본, 그리고 법적 경고가 담긴 내용증명서였습니다. 너 내 뒷조사했니? 순이의 얼굴이 불그락 변했습니다. 당황함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뒷조사? 네가 세상에다 공개해 놓은 걸 공개 뒷조사니? 딸이 부도위기라더니 골프 치고 해외여행 갈 돈은 있었나 보네? 명자 씨는 팔짱을 끼고 순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까지 5천만 원 전액, 이자 포함해서 입금해. 1분이라도 늦으면 월요일 아침에 바로 법원에 소장 접수한다. 뭐? 소송? 야, 이명자, 너 미쳤어? 우리가 남이야? 40년 친구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순이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카페 안에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쳐다봤지만 명자 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친구? 친구. 명자 씨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네가 생각하는 친구가 이런 거니?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지직. 명자, 애 없이 혼자 사니까 돈 쓸 데도 없잖아. 나중에 죽으면 그 돈 다 나랄 거야. 외로운 년이잖아. 내가 놀아주는 값이라고 생각하면 싸게 먹히는 거지. 하하. 순이의 목소리가 카페 안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외로운 년, 놀아주는 값. 그 잔인한 단어들이 공기 중을 떠다니며 순이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순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털썩 주저앉으며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건 왜? 내 목소리 아니라고 하게? 변명해봐 어디 한번. 명자 씨는 녹음기를 끄고 몸을 앞으로 숙여 순이와 눈을 맞췄습니다. 순이야, 나 혼자 산다고 만만하게 봤니? 자식 없어서 무시했어? 명자야, 그게 아니라 내가 술김에... 닥쳐! 명자 씨의 낮은 목소리가 순이의 변명을 잘랐습니다. 40년 우정? 그거 내가 깬 거 아니야. 네가 그 더러운 입으로 씹어서 뱉은 거지. 네가 쓰레기통에 처박은 거야.
순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툭툭 테이블 위로 떨어졌습니다. 명자야,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내가 당장 돈 구할게. 제발 소송만은 하지 마. 지은이 시댁 알면 나 죽어. 순이는 명자 씨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명자 씨는 손을 획 뿌리쳤습니다. 그 손길이 닿는 것조차 소름 끼치게 싫었습니다. 일주일 줄게. 그게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마지막 정이야. 그 안에 돈 안 들어오면 딸 회사로 내용 증명 보내고 통장 가압류 들어갈 거야. 알겠어? 명자 씨는 가방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순이가 엉엉 울며 명자 씨의 옷자락을 붙잡았지만 명자 씨는 매몰차게 돌아섰습니다. 명자야, 명자야. 등 뒤에서 순이의 비명 같은 부르짖음이 들렸지만 명자 씨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 휑하고 아팠지만 동시에 묵음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명자 씨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부시게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눈물이 한 방울 흘러내렸지만 명자 씨는 손등으로 쓱 닦아내고는 씩씩하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잘 있어라 내 40년, 그리고 안녕. 정순이. 약속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명자 씨는 아침부터 휴대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은행 알림 문자가 띵동 하고 울렸습니다. 정확히 5천만 원. 이자는 없었습니다. 명자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너답다. 끝까지 10원 한 장 더 주기 싫은 거지. 문자 메시지 함을 열어봤지만 사과의 말은커녕 이모티콘 하나 없었습니다. 그렇게 허무하게 40년이라는 세월이 입금 완료라는 4글자로 끝이 났습니다. 명자 씨는 휴대폰 주소록을 열었습니다. 정순이, 평생 친구라고 저장된 이름을 찾았습니다. 손가락이 잠시 머뭇거렸지만 이내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차단 버튼까지 누르자 화면에서 순이의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마음속에서도 인생에서도 지워버린 것입니다. 잘 가라. 명자 씨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돈은 돌려받았지만 마음의 구멍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명자 씨는 앨범을 정리했습니다. 순이와 함께 찍은 사진들을 하나하나 꺼냈습니다. 20대 때 교무실에서 찍은 촌스러운 사진, 지은이 돌잔치 때 같이 한복 입고 찍은 사진, 남편 환갑잔치 때 찍은 사진. 사진 속 두 사람은 늘 붙어 있었고 늘 웃고 있었습니다. 명자 씨는 가위로 사진들을 잘랐습니다. 서걱, 서걱. 가위질 소리가 날 때마다 추억도 조각조각 잘려나갔습니다. 쓰레기 봉투 한가득 사진 조각이 찼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앓고 난 어느 날 명자 씨는 배낭을 쌌습니다. 집에만 있다가는 우울증에 걸릴 것 같았습니다. 목적지는 강릉. 혼자 떠나는 첫 여행이었습니다. KTX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명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나 혼자서도 기차 탈 수 있네. 나 혼자서도 밥 사 먹을 수 있네. 바다 앞에 섰습니다. 끝도 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를 보자 가슴 속에 응어리져 있던 것이 쑥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가는 것을 한참 동안 바라보며 명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친구가 없어도 가족이 없어도 나는 나를 지킬 수 있구나. 나에겐 내가 있구나. 명자 씨는 모래사장에 이명자 3글자를 썼습니다. 그리고 파도가 와서 지우기 전에 스스로 발로 쓱쓱 지워버렸습니다.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서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명자 씨의 일상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문화센터에서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젤 앞에 앉아 붓을 들 때면 잡념이 사라지고 오롯이 자신에게만 집중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도서관 독서 모임에도 나갑니다. 거기서 70세 은희 씨를 만났습니다. 은희 씨와는 가끔 차를 마시고 책 이야기를 나눕니다.
예전처럼 내 딸이 내 딸이라며 선을 넘는 약속은 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적당한 거리에서 웃을 수 있는 관계. 명자 씨는 그 담백함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느 날 명자 씨는 동네 마트 앞에서 우연히 순이를 마주쳤습니다. 순이는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화려했던 명품 가방은 온데간데 없고 낡은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이가 흠칫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망치듯 피하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명자 씨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고개를 돌리고 제 갈 길을 갔습니다. 가슴이 철렁하지도 화가 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행인 이를 본 것처럼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아, 이제 정말 끝났구나. 나는 정말 괜찮아졌구나. 명자 씨는 집으로 돌아와 따뜻한 유자차를 한 잔 탔습니다. 창가 의자에 앉아 노을이 지는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거실에는 명자 씨가 직접 그린 수채화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진 옆에 활짝 웃고 있는 명자 씨의 독사진도 놓여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 오래된 관계 때문에 가슴앓이 하고 계신 분이 있나요? 혼자 되는 게 두려워 무례함을 참고 싫은 소리 한번 못하고 계신가요? 명자 씨가 여러분께 전합니다. 나이 들어 진짜 필요한 건 많은 친구가 아닙니다. 40년 지기 친구가 없어도 자식이 없어도 스스로를 지키겠다는 단단한 마음만 있다면 노년은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혼자여도 여러분은 충분히 빛나는 사람입니다. 명자 씨처럼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